이제 기를 주관하는 금해장부 폐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이제 폐가 3시에서 5시에 그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고 충만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대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대장은 양의 줄기가 되죠. 그래서 대장은 몇 시에서 몇 시? 5시에서 7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배출을 하면 속이 편안하다.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자줄기라고 저는 여기 써놨는데 창자의 의미를 먼저 얘기하면 창자 또는 대장이에요. 근데 창자는 왜 창자라고 했느냐? 우리가 숨을 들이셨을 때 뱃속 깊게 끝까지 기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창자라고 표현합니다. 숨이 들이셔서 끝까지 기가 꽉 채워지는 곳이다. 그래서 창자라고 표현하고 이 대장줄기, 창자의 줄기는 어디서부터 손과 연결이 돼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연결되는 여기 그래서 수를 썼고 그 다음에 태가 음의 장부였잖아요. 태음 그러면 음의 반대로 이제 양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양의 줄기에서 양명이라고 표현해요. 자, 양명으로 얘기하는 태양 그 다음에 양명 소양 이렇게 양의 기운이 점점 달라지죠. 크기가. 그래서 이 손으로 양의 기운이 들어가서 지나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위치점은 아까 중부 원문에서 소상에서 끝난 폐줄기에서 바로 이웃사촌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상향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상향에서 시작이 돼서 바로 우리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음이라고 하면 여기 반대쪽 여기가 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양에 해당하는 줄기 쪽으로 쭉 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우리 목선 따라서 이 콧구멍 밑에 화요를 지나서 반대편 영향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반대편 영향점. 반드시 이렇게 X자로 반대편 영향점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대장줄기에서 기억해야 될 혈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폐와 짝을 이루는 양의 장부다라고 인지를 하시고요. 폐는 호흡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들여보내고 내보냈다라고 하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물, 곡기를 기화시켜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청기는 위로 올려보내고 탁기는 배설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교환작용과 배설작용 이것이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폐와 대장은 짝을 이루는 장부다. 음양의 장부다. 이렇게 다시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장이라고 하는 거 위치 한번 인지해 보시면 바로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장이고요. 이 금의 장부에 해당하는 대장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영양과 관련돼요. 물론 찌꺼기를 배설하는 것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불필요한 찌꺼기는 내보내는가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전도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먼저 표현했는데 앞에 폐는 임금을 받들어서 도움을 주는 상제지간, 상부지간이다라고 했다면 바로 전도지간의 의미는 이렇게 곡기가 들어와서 기화가 되고 청기와 탁기로 나눠져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바로 이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간이라는 표현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창자줄기 같은 경우에는 자, 기억하세요. 상향 두 번째 손가락에서 반대편 영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주 포인트는 여러분이 해부 생리학적인 것까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의 구조를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 대장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결속력을 갖고 있는 이런 그 막 같은 게 있죠. 거기에는 이제 결장에 띠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고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 그 힘줄도 아니고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거 막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장에 띠가 있고 그 다음에 복만수가 있어서 얘네들의 흐름에 이제 아주 주관적인 뭔가 주체적인 거에 도움을 주는 연결 역할을 해주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소장이에요. 여기는 소장이 보통 얘기를 한다면 7, 8m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뱃속에 막 구비구비 있어요. 자, 그러면 소장에서 바로 여기 충수돌기 보이죠?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회행결장,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그 다음에 여기 S자 결장. 여러분 여기 딱 만지면 여기가 S자 결장인데 여기를 만졌을 때 단단하다, 되게 아파한다. 그럼 변비가 심한 사람. 여기가 똥이 고이게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S자로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쭉 내려가자 거기에 쌓였다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S자 결정은 여러분이 복부 관리하는데 아주 주요 포인트 관리가 되면 고객이 관리받고 나면 되게 쾌변했어요. 속이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S자 결장. 자, 인지하시고 바로 직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설이 된다,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요 기능을 보면 무조건 배설이죠, 그렇죠? 똥을 배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화학적인 것,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것, 이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대장 내에서의 어떤 분화 역할. 그래서 우리 몸에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균하고 유해균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프로바이오틱 무슨 이런 생균 뭐 이런 것들을 먹어서 나의 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먹는 식생활 속에서는 많이 유익균들이 부족하게 되니까 먹어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도움을 준다면 꼭 그런 균을 사서 이제 어떤 정제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좋은 것들이 김치 국물도 좋아요. 그런 유산균들을 먹어주면 우리 장에는 유익균으로서 이 어떤 화학적인 기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기계적 수술이 이렇게 짜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나오나 모르지만 우리 쭈쭈바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 이렇게 꽉 차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짜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먹기 좋게 빠져나간 이런 기계적인 작용, 울퉁불퉁하게 수축이완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연동작용이라고 하면 이런 수송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배설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수송 배설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장의 주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소화의 마지막을 담당해서 그 마지막에는 똥으로 배변이 된다. 그러면 그 대장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수분 조절하고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재흡수가 돼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적정하게 유지를 하게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하게 수분이 흡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고 거의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하면 나의 그 배설의 전 단계인 그러한 아이들이 그냥 쫙쫙쫙쫙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흘러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천천히 흘러간다, 수분을 다 재흡수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이 굳어지는 변비 상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재흡수가 될 시간도 없이 장운동이 너무 막 원활해지게 되면 쫙쫙 지나가서 어떻게 설사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묽은 똥, 마른 똥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조절에 문제로 나타나는 변비나 설사는 장운동을 원활하게 시켜서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 단 거기에 균에 의한 뭐 장염이라든지 이런 탈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어떤 병원과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것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복부 관리의 묘미는 여러분이 변비는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설사의 의미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조율해서 물 섭취량이라든지 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홈케어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복근 운동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조언을 해주면 굉장히 복부의 어떤 관리에는 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똥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또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 똥을 쌌다라고 하면은 놀랬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황금똥을 보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똥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푸른 똥을 보면 애가 경기를 약간 놀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대장에 있어서는 변화가죠. 그러니까 변을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장균이 있어서 우리가 이콜라이 균이라고 해서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에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균이 아니에요. 적당하게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하게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변을 보고 나서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장균이 체외 바깥으로 나와서는 어떤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균이 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균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몸 안속에 있을 때의 대장균은 유익한 견이 이제 뭐냐면 비타민 K를 합성하죠.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를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장균이 우리 대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창자라고 하는 것이 숨을 들이셔서 밑에 끝까지 내려서 꽉 차야 된다 그래서 창자라고 했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소화의 끝자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들어가서 위를 지나서 소장, 대장이라고 하는 것의 끝에 직장까지 가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바로 이 맹장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길이는 1.5에서 1.7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직경의 사이즈를 보면은 조금 더 굵어요. 소장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똥의 굵기를 얘기할 때 그 본인의 손가락,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사이즈로 보는 것이 뭐 건강한 똥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사이즈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관 모양의 장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구성은 맹장, 결장, 직장 얘기했죠. 결장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S자 직장까지 여러분 구조적인 걸 잘 아셔야 되고요. 이거의 포인트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는 거. 복부 관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역류작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좋게 하려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디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배가 아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루만져주잖아요. 쎄쎄 뭐 이렇게 이것도 반드시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계 운행이 같이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수송과 배설 작용을 하는 창자는 어떠한 주요 포인트가 있냐면 물질의 평형, 수분의 평형을 관여를 해주기 때문에 수분 조절에 따라서 우리가 배변 상태를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물 섭취량이 적은 사람은 반드시 변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수분의 양을 보통 우리가 1.8에서 2리터 정도를 충족하게 하루에 섭취량으로 권장하는 게 모든 대사 기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고 대장에서의 섭취 능력이 이제 수분 평형이라고 하는 거. 너무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설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 섭취량이 너무 많을 경우, 너무 적을 경우에는 변비의 원인이 되고 물질 평형 같은 경우는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밑에 내려가서 찌꺼기로 해서 배설이 되기도 하지만 적당하게 거기에서 영양의 어떤 재흡수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찌꺼기와 우리가 영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봤을 때 찌꺼기는 탁기를 배설한다라고 하고 우리 몸에 유효한 성분들의 영양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기로 다시 흡수돼서 위로 올려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대장에서 소화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모든 운행이 일어날 때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생기면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발생되는 가스가 있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이 된다. 기체 발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이제 우리가 막 더부룩하고 힘들 때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방귀라고 하죠.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잦은 방귀를 뀌는 것도 장의 탈을 체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일단은 창자 안에서는 대장균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 기계적인, 화학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기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 방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배출이 돼서 내 속에 있는 독을 빼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대장, 창자에서 역할이다. 창자가 탈이 났을 때에는 더부룩함이 있으면서 뭔가 독가스가 나올락 말락 하는 사람도 있고, 가스 상태의 냄새로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창자의 탈이 됩니다. 이 탈은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폐와 창자는 피부와 연관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이 빠져나오지 않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 변비가 심한 경우 어떻게 되냐? 창자의 주요 혈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트러블이 난다는 거예요. 여드름이 나면 우리가 변비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특히 호흡벽, 여기 입줄기 요 라인으로 여드름이 심하다 그러면 장에 탈이 있구나. 그래서 대장의 기운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창자와 허파는 펼이 겉과 안, 음양의 짝,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고,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짝을 뒀느냐? 창자에서는 수분의 흡수와 그 다음에 가스의 발산이 일어나죠. 그러면 허파에서는 수분의 방출과 그 다음에 기체의 흡입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자, 요것이 이제 서로 펼의 관계를 갖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자줄기의 기의 운행의 특성을 보시면, 얘는 배꼽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돕는데, 변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뭐냐면 변화, 똥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얘네들이 어디로 청기와 탁기를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간이다, 전도지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장줄기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음식물이 들어가서 일단 위에서 소장,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에서 음식물을 받아들인다, 수납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이것이 오래 수납이 돼 있으면 안 되죠.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음식이 들어가서 소장까지 가는 한 4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해서 배변이 되기까지 한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먹었다, 제가 시간이 저녁에 먹은 것이 아침에 배설이 된다.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돌면서 배설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체의 생리는. 자, 그래서 변화 과정, 전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창자에서 일어나는 특징적인 거고, 여기가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수납과 부숙작용을 통해서 위에서 수납과 부숙작용이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뭉글뭉글한 죽처럼 된 상태, 이걸 우리가 부숙된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숙성돼서 막 이렇게 뭔가 분해된 상태. 그러면 위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비장, 여기 이자와 지라를 지나서 소화효소를 만나고 어디는 소장으로 가죠. 그래서 소장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래서 탁기는 대장으로 내보내고 청기는 이제 위로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화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와서 위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소장까지 해서 이게 대장으로 지나가는데, 여기 점점 돼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도의 무혈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탁기는 이제 밑으로 해서 배변이 된다라고 하면, 청기는 쭉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교회하는 자리가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특징적인 것 중에 이렇게 해서 반대편 영양자리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여기에 여드름이 있거나
요 턱 라인에 여드름이 있거나 해서 대장의 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여드름이나 색소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대장의 문제성으로 인해서 여드름 발현이나 색소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장의 전도작용이 순조롭지 않으면, 잘 운행이 되지 않으면 턱 부위에 결정적인 여드름, 트러블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여기 트러블이 나면 장부의 문제 중에 이 대장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죠. 하루에 배변은 어떻게 하는지, 몇 시쯤에 보는지, 속의 문제점을 본인이 갖고 있는지, 변비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 노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차트에서 정리를 해주면 이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생각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케어 방법을 알고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창자줄기의 혈자리 흐름을 보시면 검지손가락, 여기 두 번째 손가락 끝에서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등을 타서 여기 팔뚝을 타가지고 어깨, 그 다음에 어깨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목, 여기 목에서 하면 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울 때 여기 이렇게 지나가지고 입꼬리 쪽에서 코 밑으로 해서 반대편 영향으로, 이게 보통 창자줄기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과 같이. 자, 둘째 상향에서 쭉 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나간다. 그림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흐름이 파악이 되고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짚어가면서 내 몸에서 여기는 대장줄기구나. 그러면 대장의 문제는 이러한 줄기를 따라서 탈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각 혈자리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손가락 상향은 이 손톱에서 우리가 손톱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또 끝자락, 손톱 뿌리 쪽에 이렇게 딱 만지면 여기에서 십자로 선을 그어서 딱 이 만나는 지점, 이게 상향이라고 하는 자리고, 이 상향에서 시작이 돼서 손을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마디 있잖아요. 두 번째 마디에서 이 뼈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 이간, 요 뒤쪽으로 넘어와서 삼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쭉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 수도 있어요. 합곡혈이라고 해서 대장의 아주 주요 혈이고요. 응급 요혈이 돼서 소화가 안 되거나 급체했거나 뭔가 이렇게 몽롱한, 뭔가 이렇게 더부룩한 기가 막힌 느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응급처치혈이 합곡혈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차를 타거나 그래서 멀미가 나거나 할 때도 합곡혈을 만져주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도는 느낌이 들면서 트름이 나고 속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 합곡혈이에요.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가 딱 만나는 뼈의 중앙 지점으로 해서 합곡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 엄지뼈를 따고 여기 끝 지점에서 이렇게 잡아서 꾹 눌러줘도 훨씬 정확하게 지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번 잘 해주시면 이게 그런 효과다라고 하는 거 잊어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곡혈,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펜은 이 내측이 음이니까 이렇게 잡았다면 이거는 양의 줄기잖아요. 대장은.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 손목에서 쏙 들어가는 이 자리, 이렇게 측면과 이 뒷부분 양의 위치로 가면 여기가 양계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혈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자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손목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이쪽에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리를 잘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양계혈 쭉 가고 뭐 편력, 온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갈게요. 이쪽에서 쭉 가시면 또 하나의 중요한 자리가 곡지예요. 곡지 혈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측으로 해서 척대결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접었을 때 접히는 끝선에서 움폭 들어간 자를 척대결이라고 했으면 이 곡지혈 같은 경우를 자꾸 거기에 위치점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끝자락에서 이 주천 부위, 그러니까 팔꿈치하고 이 끝선에 닿는 자리, 여기가 우리 곡지혈을 해서 이렇게 잡으면 외측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척택과 곡지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곡지혈 또한 우리가 주요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꽉 잡으면 힘 못 줘요. 보통 우리 뭐죠? 경비원들 뭐라 그러지? 누구 이렇게 호위병들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술을 하면서 이렇게 딱 잡는 자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혈자리. 예? 이 혈자리를 딱 잡아서 아야 하고 힘도 못 쓰게 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곡지혈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곡지혈에서 이 외방 일촌 이렇게 해서 주료라고 하는 자리라서 이렇게 우리 팔뚝살에서 여기 이제 닭살이 심하거나 여기가 이렇게 둥퉁하게 살이 찐 사람들은 바로 이 대장경의 수리 비노 요 자리를 찝어서 케어를 해주는 것이 또 이 팔뚝살을 빼주는데 또 하나 도움이 되는 자리고요. 자, 그럼 그거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더 세부적으로 책에 위치점으로 몇 촌 몇 촌 하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또 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견통, 어깨통의 문제점을 케어해 주는데 우리가 견우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견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손을 올려서 보면 여기 쇄골하고요. 여기 뒤에 견갑골이랑 딱 만나고 여기 상안골이 만나서 속에 움푹 골짜기 또 이렇게 싹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자리. 이걸 우리가 견우라고 하는 자리고 이 견우 자리는 우리가 어깨 통증에도 주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잘 목이 안 돌아간다 할 때도 견우혈을 우리가 풀어주면 여기를 대장의 줄기가 이렇게 목을 타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자리거든요. 자, 그리고 견우혈 지나서 또 하나가 어깨 통증과 목 움직임에 또 하나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거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골 자리. 그래서 거골 자리는 바로 쇄골과 견갑골에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의 중앙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거골 자리, 견우 자리 잘 한번 짚어보세요. 되게 팔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느껴봐야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골 자리 지나서 여러분이 이제 천종과 부도를 가면 여러분이 목을 이렇게 대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손에서 느끼는 울림이 있죠. 이걸 우리가 울대라고 표현해요. 자, 울대에서 외방 삼촌이라고 해요. 이게 부도를 먼저 얘기하면 이 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목젖이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세요. 자, 보통 이제 여러분 책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한번 저도 다시 정확하게 체크해 볼게요. 부돌 자리 같은 게 이제 삼촌을 얘기한다면 자,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되죠. 자, 자기 몸에 4개 손가락 이게 삼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정도가 부돌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돌에서 1촌 내려와요. 그러면 요 마디예요. 요 정도.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천정. 자, 여기 거골에서 천정, 부돌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보통 코의 콧구멍 아래 약간 두둑한 부분 여기 이제 인중과 콧구멍 끝자락의 중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0.55촌 정도 되는 이 위치가 이렇게 화료 자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반대편에 딱 닿게 돼요. 그래서 보통 왼쪽과 오른쪽의 대장경 자리가 쭉 해서 가면 여기 인중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영향점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은 향을 영접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향을 영접해요. 영양을 영접해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양과 관계되는 거, 우리 음식과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달콤한 향이라고 하는 것은 토해장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해장부의 시작점 위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이게 위장과 비장은 토해장부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금해장부는 상향에서 시작이 돼서 쭉 해서 곡지, 그 다음에 견우, 거골, 여기 천정부돌 지나서 반대편 영양점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창자줄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얼굴 관리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영양점 관리를 꼭 해줘요. 대장을 조율해주는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혈자리가 되고, 또 하나는 천정부돌,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목줄기에서. 자, 그것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장줄기가 다스리는 탈은 허파의 탈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허파와 대장은 서로 짝을 이루는 장부인데 허와 실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과 허파는 서로 시사 음양의 장부이기 때문에 얘가 음의 기운이 올라가면 양의 기운은 내려가고, 양의 기운이 실해지면 이 음의 기운은 떨어지게 돼. 허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신경성의 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의 탈은 이런 신경성 탈로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많이 쌓이고 쌓여서 부숙작용으로 해서 내려온 이런 것들이 안에서 잘 배설이 안 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허리 쪽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허리 쪽에 방광경에서 주요 혈자리하고 또 연결되는 데를 같이 우리가 뚫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통도 이 허파대장의 탈과 연관이 돼. 이거는 이제 역류가 되는 거죠. 그 기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할 때, 그래서 넘칠 때 이거는 실증이라고 표현하고, 모자랄 때는 허증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실증일 때는 줄기를 따라서 어느 줄기? 이 대장줄기를 따라서 열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자랄 때는 여기가 왠지 시리고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고 찬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실하면 뜨겁고 허하면 차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추워 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로 하면 허한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사람은 막 옷을 막 껴입고 있는데 반팔 입고 나시 입고 막 나는 더워 막 이런 사람들은 실한 거예요. 그런 것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주요 포인트는 앞에 얘기했던 경락의 흐름만 먼저 인지를 하시면 그 줄기를 따라서 그 사람의 탈, 병증을 체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동병은 무엇이고 소생병은 무엇이냐? 시동은 키를 딱 꽂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시동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동병은 내 몸에서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시동병. 그래서 시동병일 때 고쳐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의 신호는 항상 와요. 근데 주인이 무뎌가지고 잘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깊어져요. 그걸 뭐라고 한다? 소생병이라고 표현해요. 병이 깊어진 거. 그래서 시동병일계의 위치는 바로 경락의 줄기를 따라서 나타나고요. 우리 얼굴에서는 이 아랫이빨, 어금니 쪽, 이쪽에서 이빨이 시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목이 좀 이렇게 많이 붓거나 이렇게 뭔가 따끔따끔하거나 아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코 이렇게 이쪽으로 자주 뭔가 트러블이 나서 염증이 나고 이렇게 뻘겋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시동병이고요. 소생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눈도 노랗게 되고 이게 병이 깊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왜 노랗다냐? 제가 얼굴에서 특징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 드리지 않았었는데, 특히 눈에는 목, 화, 토, 금수 5개 오행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의 눈의 흰자는 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흰자가 누렇게 된다는 것은 병이 깊었다는 얘기죠. 맑고 희어야 되는데 누리끼리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황달로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백색
초록색의 기운이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노랗게 된다. 병이 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입줄기를 따라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 변으로 얘기하자면 설사나 뭐 변비가 심하거나 이런 이질 변비, 뭐 타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코로서는 코가 막히거나 너무 코가 물이 나거나. 자, 그러면 이 코피라고 하는 증상으로도 설명을 한다면 코 점막이 마르면서 찢어지고 이렇게 피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바로 코피가 나는 것 또한 기를 주관하는 우리 금해장부에서 문제성이 있을 때 코피를 자주 흘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안이 아프고 어깨 안쪽, 자 이거 견우 거골자리 우리 체크했잖아요. 이쪽이 아프면 바로 탈을 금해장부 대장의 탈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중부 음문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바로 이쪽 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금해장부의 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를 케어할 수도 있지만 손가락 끝으로도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치료라는 표현은 못하죠, 우리 미용인들이. 그래서 치료보다는 보하고 사하고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테크닉을 만들어서 고객의 건강을 이렇게 끌어올려줄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오늘은 금해장부, 수태음, 폐경과 수양명, 대전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음과 양명, 음양 이제 기억하셨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손에서 지나가는 주된 금해장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가슴에서 시작돼서 중부 시작해서 쭉 지나서 척대, 엄지, 손가락 끝자락에 소상에서 끝났고, 자, 대장은 어떻게 돼?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연결이 돼서 상향에서 곡지, 그 다음에 반대편 영양점에서 끝냈다라고 하는 흐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팔과 연결되고 목과 연결되는데 문제점을 여러분이 잘 진단하고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한 얘기지만 여기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금해장부는 대표적인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과 연결되는 음식들, 바로 여기 은행. 기침이 심할 때 은행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죠. 근데 좋다고 해서 과하게 먹으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하루 7알 정도 내로 먹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 밖에는 도라지나 그다음에 무 같은 거, 그러니까 하얀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폐와 대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흰색을 갖고 있는 음식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매운맛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고추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나라에 있는 음식 중에 매운맛을 갖고 있는 것들은 바로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른 사람은 절대적으로 매운 것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좀 살찐 사람들은 매운 것을 먹어서 발산시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다이어트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 같은 것, 파에서도 특히 이 흰 쪽 있죠. 그래서 보통 파를 음식을 쓸 때 하얀 쪽을 쓰느냐 초록색을 쓰느냐 하는 것도 우리 오장육부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굉장히 좋고, 보통 이 파뿌리라든지 도라지, 배즙 이런 것들은 기침이 날 때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하얀색의 음식이 폐와 대장의 기운, 특히 감기라고 하는 기운이 떨어졌을 때 기를 북돋아주는 음식이다라고 해서 이런 음식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평상시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기를 잘 붙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의 운행을 조화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 폐와 대장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흐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